이건 키움증권대 실전 투자대 대중계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주식 1억 리그 4.70%, 1219명이 플러스 수익이다. 마이너스 수익은 35.30%.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16대 4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 3000클럽 해서 55.8%, 44.3%, 500, 46.06% 수익이고요. 주식 100클럽 37.67%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옵션 리그 같은 경우도 33%나 수익이 돼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서도 함정이 있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하락장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시가부터 노리는 종목들은 계속 쪼르르 흐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 왜 그런가? 그리고 96대 4는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가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이건 뭐 주식 할만하네? 지금은 할만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수익률 현황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수익 참가 현황에서는 일정 부분 1억 리그 같은 경우 후보자들이 참가를 많이 안 하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보시면은 평균 수익률을 보세요. 7.9%예요. 3000 리그 2.16%, 500 리그 마이너스 4.59%, 주식 100 리그 마이너스 13%라는 거예요. 선물 옵션 클럽은 마이너스 10%.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항상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상승장에서는 평균 수익률이 더 낮아요. 이게 왜 그럽니까? 매칭이 안 되죠.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것 같고 플러스 수익이 이만큼이나 되고 마이너스 수익이 이렇게 되는데 시장은 96대 4로 수렴한다. 여기서 보면은 1억 리그 최고 수익률이 421.53%, 지금 현재 1위겠죠. 최저 수익률이 마이너스 108.34. 수익 내시는 분들은 많아요. 1219명이 수익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수익자가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요. 그게 바로 국내에서 이제 4% 살아남는 투자자, 이에 10년이 지날 때 살아남은 투자자, 나머지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3%, 뭐 3천만 원을 수익을 냈다라고 그래 봐요. 내년에 이런 시장이 올까요? 모르죠. 그보다 더 좋은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진짜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 엄청난 손실, 10억이 5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레버리지까지 막 쓰다 보면 깡통이 될 수도 있어요. 영원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장에서, 이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누적시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10년 뒤에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익 내는 이 64.7%, 55.8% 이분들, 그 중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는 분들은 4대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분들 실전 투자대에서 아주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슈퍼겜이라고 불리는 분들 많이 수익을 내고 있겠죠. 보시면은 평균 수익률이 7.19%, 1억 들어갔으면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700만 원의 수익, 장이 아주 좋기 때문에 700만 원 이 정도의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분들은 4%에 국한돼서 이런 분들이 400%의 수익을 내고 300%, 100%, 80% 이 정도의 수익을 내는 분들이지, 대부분의 투자자는 거기서 3%, 7%,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뭐 8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좋을 때 지금 실전 투자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만약에 변동성이 흔들흔들한다라고 하면 이 수익률조차도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96대 4다라는 이유. 3000 리그 같은 경우는 2.16%예요. 3천만 원이 들어가면 60만 원 뿐. 그다음에 500 리그는 마이너스 4,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5예요. 주식 100 리그 마이너스 13.89%예요. 선물 옵션 리그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분은 올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올해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10% 내지 22%, 양도소득세 22% 내지는 11%의 양도소득 과세가 들어가요. 그럼 1000% 중에 뭐 900% 정도가 수익이다라고 하고, 여기서 또 생활비 쓰고, 내년에 만약에 손실이 거기서 한 방을 맞았다라고 해서 손실이 뭐 40% 50%가 났다라고 하면 일정한 금액을 들어가 가지고 올해 수익을 은행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내년에도 그러한 똑같은 자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40% 괜찮은데, 우쭐대면서 이 수익금 만약에 1억에 올해 1억의 수익이 났는데 내년 그 중에 뭐 5천이나 뭐 이렇게 들어갔다, 4% 수익 맞아버리면 여기다 양도세 내죠. 그 다음에 40% 생활비 내죠. 개인적으로 의료보험비라든지 연금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거기에다 급박하게 일어나는 모든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낸다라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처럼 똑같이 수익 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절대 없다라고 보고요. 주식 인억리 같은 경우 시장이 좋을 때 이렇죠. 시장이 안 좋고 그러면 그래도 수익은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4%들, 뭐 마세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4%에 해당하는데 수익은 내는데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전 투자대회 열리는 데에서는 장이 좋은 시장이었어요. 이런데 평균 수익률이 이 정도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500포인트 그 이하에서 올라올 때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동학개미가 그걸 산 게 아니라 거기서는 자문사의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한 300억대의 자문사 자금을 돌렸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근데 그 돈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올라오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자금들이 많다라고 하고, 대신에 또 개인 투자자 중에 슈퍼개미들이 엄청나게 손실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슈퍼개미가 손실 난 이유는 뭐냐면, 슈퍼개미가 돈을 번 부분은 어떻게 해서 벌었습니까? 이분들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싸다라고 했을 때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에요. 슈퍼개미들 100억 이상, 시장이 펀더멘털을 따라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대신증권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2200포인트 수준에서 빠질 때 제 주위에 큰 자산을 굴리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 역시도 슈퍼개미 측에 일정 부분 슈퍼개미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1800포인트, 2200에서 20%의 조정이다. 그렇게 시장에서 펀더멘탈 대비해가지고 1800포인트가 급격히 빠졌죠. 거기서 1800에서 1700포인트가 최저점이다. 과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리먼 사태, 코로나라는 사태 가지고 이 지수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본인들이 봤을 때 1700포인트는 아주 최저점이다 라고 했어요. 최저점이다. 그래서 이 슈퍼개미 분들이 18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어요. 상당히 크게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급격하게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 걸렸죠. 포인트, 1500포인트 그 이하 1444. 이때 큰 물량들이 그분들 슈퍼개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1700포인트 이분들의 이론적인 생각, 그러한 시장에 유연하지 못한 생각들은 1700포인트에서 전부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쌌어요. 모든 종목들이 거의 50%가 넘게 폭락을 하고요. 이거는 뭐 리먼 사태보다도 더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1700포인트가 됐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폭락을 한 종목들이 질비했고 굉장한 기회죠. 문제는 뭐냐면 17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1600포인트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에요. 여기는 저점이다. 레버리지를 쓰신 거죠. 여기서 물론 현금으로도 가져가고, 그런데 레버리지를 쓰면서 2배, 3배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쓰면서 그렇게 해서 끌어모았는데 15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그 종목이 거기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70%가 넘게 하락을 한 거죠. 50%대 이분들이 샀는데 그게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나면서 슈퍼개미들 50억대 자산가가 남는 돈 다 마진콜 나가버리고 남는 돈이 뭐 10억, 70억, 100억 가진 분이 15, 10억, 뭐 8억 이렇게 남고요. 이 당시에 나타났던 시장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100억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이럴 때 투자를 하느냐.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벌어온 거예요. 그분들이 100억을 벌었을 때가 그렇게 벌은 거예요. 리먼 사태가 지수 1000포인트 빠지고 거기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토막
많이 나와봐야 반토막, 펀더멘탈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라고 했을 때 이 펀더멘탈로 따졌을 때는 이거는 올라갈 수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서도 2200포인트 비슷했어요. 최저점이 1600인데 1600포인트인데 그것도 아주 찍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1700포인트는 급격하게 최저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0년도의 경제가 그랬을 때 1700포인트를 최저점이다 라고 해서 1800에서 1700포인트의 슈퍼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때는 뭐 당연히 안 사죠. 이때는 당연히 안 사는데 1800에서 1700이 거의 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샀는데 그게 150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왜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갔냐 하면 그 물량 엄청난 개미들 물량의 마진콜을 다 받은 거예요. 마진콜을 다 받았는데 이때도 개인이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동학개미다, 초보자들이다.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건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받은 거고요.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시스템 트레이딩이고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이럴 수 있어요. 일반 개인들, 그때 매집을 한 개인들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6개월의 국내 거주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 계좌가 있어요. 그런 외국인 헤지 펀드들이 받은 부분들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자문사도 개인으로 잡혀요. 자문사 물량들이 받은 부분들이 이거를 일반 개인이 받을 수가 없어요. 급격하게 받아가지고 1500포인트에서 프로그램 알고리즘 그 관성에 의해서 1500포인트를 때릴 때 모든 마진콜들이 쏟아지면서 슈퍼게임의 마진콜 일반 게임의 마진콜 70% 이러한 레버리지 쓴 분들 신용 쓰신 분들의 마진콜들이 전부 다 나가면서 이 부분이 탄력을 받아서 찍고 올라가는 여기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AI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게 1650, 1700포인트 이 갭을 다 만드는 부분이고요. 일봉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여기에는 개인에는 첫 번째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과 관련돼서 금융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부예요. 정부. 금융과 관련된 큰 손들이죠. 어떻게 보면 큰 손들. 이런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경제 큰 손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회장님들, 이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는 거죠. 진짜 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시장을 믿고 자신의 펀더멘탈을 믿는 부분들인데 슈퍼 개미도 똑같이 그 부분이 싸다라고 했지만 왜 시장에서 많이 당했는가? 슈퍼 개미에서 일반 개미로 전락한 부분들이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레버리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신용을 썼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200포인트, 250포인트가 하락을 했지만 이때의 물량들 그때 당시에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알겠지만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그냥 아예 거래량 자체가 없고 내리꽂고 맨 밑에다가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0%에다가 만주 대놓으면은 거기서 호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거기서 이 만주가 그냥 체결돼 버리는 부분. 그 만주를 체결하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하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한가를 막 가고 그런 종목들이 속출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사이에 1500포인트 이하로 빠질 때 이 관성은 그러한 슈퍼개미들 한 종목에 몇십만 주씩 가진 슈퍼개미의 마진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부분들이다. 개미들 역시도 많이들 이 정도의 신용 쓰신 분들이 이 정도 1800포인트에서 이미 무너졌고요. 제 지인은 1600포인트 정도에 들어가셨어요. 이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어갔어요.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서 1600포인트가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15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의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나와 같은 사람 돈을 많이 굴리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상당한 타격을 많이 입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치면 자기도 깡통으로 나갈 수 있다. 이 걷잡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분들 100% 현금성 자산으로만 했으니까 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슈퍼개미 다시 진입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개미가 왜 50억, 70억, 100억 이상의 슈퍼개미들이 이때 무너졌는가?
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큰 수익을 누려왔어요. 똑같은 일반 개미였는데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의 이런 매매에서 펀더멘탈 대비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아도 이거는 펀더멘탈 대비 말도 안 되게 싼 가격, 50% 모든 자산이 아무 실적과 상관없이 50%가 빠져버리고 시장에 금통위에서 계속 그걸 내렸고요. 그러니까 돈이 오갈 데도 없다.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모든 마진콜을 다 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된 부분들이죠. 이게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거의 주도한 부분이에요. 밑에서 또 쇼커버링이 들어가고 올라가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96대 4라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슈퍼 개미라고 해도 지금 살아남은 분들은 슈퍼 개미에서 자산을 더 늘리죠. 우리나라 증거금이 이때까지만 해도 레버리지 못 쓰게 증거금 100%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게 올린 거예요. 외국계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 자문사, 고급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오너들 같은 경우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사가지고 올렸죠.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자식들에게 증여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전후로 2개월 정도에 증여를 하기 가장 좋은 때가 주식이 막 70%까지 하락을 했어요. 주식 가격이 10,000원이었다 그러면 한 3,0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전후 2개월이다 라고 하면 이게 3월 19일인데 5월 달에 증여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5월 달부터 6월 요때 증여가 많이 나온 이유가 주식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요거 평균으로 잡아도 종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일부 제약사들 같은 경우 증여를 포기를 했죠. 주가는 정체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게 신고가를 뚫어버리니까 200% 300%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대외 중계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이거가 여러분들이 믿는 부분들이 왜 96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자 10년 20년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올해는 최고의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때 중에 지금 4월, 6월, 7월, 지금 7월, 지금 최고의 한 해예요. 최고의 한 해이고 그 중에서 64%, 55%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근데 실질 수익이라는 거는 평균 수익률이 7.19%. 최고 수익 내는 사람들 일부분만, 선수들만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500리그, 100리그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17.21%. 이게 왜 그러냐? 지수 상승을 하면, 이렇게 상승을 하면 계속 먹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이게 30분 봉이에요. 금일 시장으로 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인데 200 선물이에요.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 갭이 한 1% 가까이 떴죠. 전일 종가 대비 갭이 1%까지 떠서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고점이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종가 베팅한 사람이 먹고 튀는 부분들이죠. 근데 거기서 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갭을 메꾼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 부분 갭을 메꾸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그냥 종가 저가로 끝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2%의 변동성이에요. 2%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뇌리에는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미국 시장 상승하고 있고, S&P나 다우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도 오르고 있고, 이거 굉장히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지고 있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지 않고 우리나라 주무르는 외국계 헤지펀드들, 선물 거래량의 거의 50% 이상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 기관도 있을 수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라든지 비차익 거래들을 많이 하죠. 프로그램 매매 거래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로 선물과 옵션의 해지, 선물과 현물의 해지를 많이 하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투자하는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네이키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향성 포지션이죠. 근데 걔네들이 당일로 따졌을 때는 제로성 게임인데, 기관이나 외국인도 제로성 게임이고 막 흔들면서 막 하면서 걔네들은 돈 쉬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말입니까? 2%가 하락을 한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2% 하락을 했다. 그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또 대형주 K200에 속한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2%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한 거예요. 이런 시장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세 상승장에서 왜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속된다, 대세 상승장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11년도 같은 경우도 팍스넷에서 글을 올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막 욕하고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대세 상승장이냐, 몇 종목 가지고 지수 상승해버리고 거기서 그 약 올리는 부분이지. 그러면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특히 더 심해요. 갭을 올리기만 하면 좋죠. 그런 패턴이 나오면 좋은데 전일가 같은 경우는 파락한 거예요. 개파락해가지고 거기서 더 본가 사이에 그냥 뭐 2시 30분 이후에 그냥 올려버리는, 3시 이후에 올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과연 대세 상승장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봉이 굉장히 많아요. 1.4%까지 빠졌던 그러한 부분들, 거의 1% 빠지는 음봉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장도 좋은 시장이에요. 70 정도 부근에서 295포인트, 9.5포인트까지 25포인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언택트 산업 돌아가면서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근데 앞으로는 쉽지는 않겠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거의 대다수가 올라왔죠. 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수익금 현황으로 평균 수익금이 141만 6,477원이에요. 선물 옵션 마이너스 675만 원이에요. 증권대의 통계예요. 어떤 분이 거기 댓글에다 그런 말을 하고, 자기 주위에 10억 이상 다 벌었다. 거짓말이죠. 10억 이상 다 벌었으면 자기 주위에 실전 투자대에 대부분의 상위 입상자들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고, 리먼 사태 끝나고 2009년, 2001년도 차화정 갈 때 거기다가 뭐 화학주 같은 경우에 대규모 베팅을 하셨어요. 30억 정도까지 자산을 불렸어요. 그러니까 최고 금액으로 30억 정도. 차화정이 제대로 맞아가지고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0%가 오르지 못했는데 본인은 30억의 자산을 8억을 가지고 해요. 그럼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대단하네 그러면서 했는데, 이분이 2011년도 8월에 미국 여행, 미국 여름에 휴가차 일정 부분의 주식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미국 여행을 가셨는데 8월 그 둘째 주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사이드카가 걸렸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다시 또 사이드카가 걸려가지고 총 2회의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여행 갔다가 비행기 타고 급하게 왔는데 이미 사이드카 2번에 자산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30억대 자산이 10억 정도, 10억 정도가 아마 그때 나가셨다라는 말. 사무실 그 로비에 가보면은 줄담배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배만 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도 이거를 포기를 못해요. 왜 포기를 못하냐면 그 레버리지로 일으켜 세운 30억대 자산은 만약에 자기 자산이 거기서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면 10억 그러니까 번 게 얼마 없죠. 8억 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다시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걸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쓸 레버리지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가 확 줄어들면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다가 그 종목이 결국에는 2012년도 5월 달에 유럽 금융위기 불어닥치고 지수가 흔들리는데, 그때 당시에 마진콜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뿐만 아니라 거의 2011년도에 물린 분들이 2012년도 5월 달에 상당 부분 마진콜 나가가지고 그때 많이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큰 돈을 번 분들, 슈퍼개미라는 분들이 50억, 70억, 100억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무너지는가라고 하면, 똑같은 패턴에서 수익을 냈는데 똑같은 패턴에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공지능들, AI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는 빅데이터라는 아주 세밀하게 이 사람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의 모든 자금을 우리 호주머니로 가져오겠구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는 게 바로 지금 금융공학의 핵심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시장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됐어요. 과거에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결국엔 펀더멘탈로 회귀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죠. 슈팅 단계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돈이 쏠리는 섹터는 분명히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재미없어요.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은 굉장히 재밌는데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시장은 펀더멘탈에 의한 차익 거래들, 그런 뭐 선현물 차익 거래들 같은 경우 다시 쭉 내려가는 그러한 시장들, 재미없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돈을 버는 거는 차츰차츰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렴한 섹터들, 이러한 부분들이 돈을 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제로섬 게임으로 상당 부분의 돈을 다 갈취하는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실나는 이런 선물 옵션 클럽에서 17.21%가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들, 주식 100클럽, 500클럽,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이죠. 이거 누가 다 먹냐 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파생 양도소득세 누가 냅니까? 자문사에서 내요. 자문사 쪽에서 개인 잡히고 뭐 시스템을 가지고 수익 내는 부분들이지, 일반 개인이 수익 내는 거는 이거는 거의 드물죠. 과거에 SK증권의 정 차장님이라고 계세요. 정 차장님을 저는 한 번 뵀는데, 지금은 정 부장님 굉장히 유명하신데 2000년대 중반에 이분도 상당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분이고, 이 주목하는 파생에서 주목하는 한 분이 있는데 경위법학이라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리시는 분이 이 정 부장님을 굉장히 잘 아세요. 그분 계좌를 관리를 했던 분이고 수십억의 계좌를 관리를 했었고, 이 수십억을 날리신 분이에요. 파생으로 수십억을 날리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0.04% 파생에 0.04%가 살아남는다. 10,000명에 4명 살아남는다. 이 통계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10년, 11년 정 차장님 같은 SK에서 뭐 방배지점, 뭐 강남 이때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 미래에셋에서 부지점장님, 강남지점 부지점장님, 이러한 분들, 이런 이야기 제가 다 물어보고, 지금은 아마 부지점장님이 지금 통폐합돼 가지고 잘렸는지 승진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이야기 듣고 지금 유안타증권의 해외 선물이라든지 국내 수수료 가장 저렴하게 하시는 동부증권 후배가 그 부분을 맡아가지고 하시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들 다 있어요. 도보증권의 중구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이거는 각 과거 사무실 대표님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이 회식을 몇 번 했어요. 옛날 같은 홍보비, 판공비 뭐 이러한 것으로, 옛날에는,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식 자리를 많이 해줘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그 탑 클래스의 영업 직원이 이게 실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통계를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는 뭐가 어떻다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키움증권 원래 비공식적으로 1억 이상 번 계좌가 한 100건 정도 된다라고 해요. 비공식적으로. 이건 과거에 제 센터장님이 말씀해 줬는데, 이 센터장님은 정보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밝으세요. 바로 이 세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트레이더의 4%는 상당 금액을 번다. 그런데 대부분의 96%는 생활비가 안 돼요. 잘. 이게 1년은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3년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0년으로 가버리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다,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마이너스 675만 원, 700, 이 정도 사라지는 게 거의 대다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은 쉽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팩트에 입각한, 통계에 입각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